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의 시장 눈높이는 6천 넘어 7천 위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시장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안도감보다는 강한 경계심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 역사 속에서 대중이 도대체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구간은 이미 기대 수익의 절반 이상이 가격에 반영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즉, 승률보다 리스크가 커지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합니다. 2007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꿈의 숫자였던 2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20배를 훌쩍 넘었고 글로벌 유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습니다. 너도나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과 수출 호황을 장밋빛으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코스피는 불과 1년 만에 900선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라고 말이죠. 2021년은 또 어땠습니까? 코스피 33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당시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에서 16배 수준까지 치솟았고 개인 투자자들에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는 무려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수가 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만 상승세가 집중된 불균형한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의 파고가 닥치자 코스피는 22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의 뼈아픈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처럼 역사적 극단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제 이익 증가율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일찍 그리고 강하게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지수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주도주인 몇 개의 대형주가 흔들리는 순간 지수 전체가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2021년 S&P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를 넘었고 나스닥은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금리 인상 직후 나스닥은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역시 소수의 메가캡 기업들이 상승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국입니다. 시장이 고르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거인에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금 입절이 필요한 구간인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의 실적 증가율보다 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빠릅니까? 예를 들어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10% 수준인데 지수는 25% 이상 올랐다면 상승 속도가 실적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률은 연초 대비 30% 이상인데 이익 추정치는 그만큼 빠르게 상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은 기초 체력보다는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대는 빠르게 형성되지만 실망도 빠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둘째,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요동치는데 지수만 오르고 있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면 원화 가치가 크게 약세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가 10% 올랐다 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익률이 거의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다면 원화 가치는 약 11% 하락한 셈입니다. 지수가 10% 올라도 실질 달러 수익률은 상쇄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간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언제든 환차익을 챙기며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장 전체의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나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 22조, 23조 원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은 경계해야 시그널입니다. 과거 2021년 고점 직전 신용잔고는 약 25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레버리지가 쌓이면 상승 속도는 빨라지지만 하락이 시작되면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낙폭이 확대됩니다. 신용잔고가 한 달 사이 2조 원 이상 늘었다면 시장은 이미 과열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미국 금리가 다시 꿈틀거리거나 달러 강세 조짐이 보이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중반을 다시 넘기거나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 신흥시장 자금에는 부담입니다. 과거 2022년 금리가 5%에 근접했을 때 나스닥은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재상승하는 구간에서 한국 시장이 독자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금은 공격 구간이 아니라 관리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개가 동시에 겹친다면 그건 낙관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시장은 항상 가장 확신이 강할 때 방향을 틉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수익은 맞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배팅할 때가 아니라 철저히 방어벽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시장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대중의 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얻을 남은 기대 수익은 줄어들고 감내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점은 항상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만들어졌고 조정은 이번엔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강해 보여도 구조가 취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두가 환희에 취했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기회를 잡고 살아남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고점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온 수익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편에서 경제 구조를 가장 명쾌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